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 속보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10월 안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 두 번째 대책이 나온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실제로 10월 26일인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지금 이미 첨부 파일 주요 Q&A가 돌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을 보면 어떤 게 강화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게 빠졌는지 이것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함께 빨리 살펴보는 시간, 오늘 속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미 첫 번째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이후에 그때도 DSR 규제 적용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받는다고 신용대출이고 마이너스 통장이고 만드는 수요자들 한때 급증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이미 DSR 규제가 시행이 됐고 7월 달에 시행이 됐죠. 자,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이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에 6억을 초과한 주택담보대출과 그리고 1억 원을 넘어선 초과하는 신용대출입니다. 자, 이게 이제 DSR 40% 규제 적용 현 시점 대상인데, 이게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 금액으로 따져서 이제 앞선 주택담보대출 1억 초과 이게 아니라 총 대출액으로 봐서 2억을 초과할 때 40%, 그리고 그 후에 이제 23년 7월에는 총 대출액 1억을 초과할 때 그때 40% 적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여오는 거죠. 근데 이번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아니고 강화 방안 시즌2죠. 시즌2에는 이 내년도 7월에 예정이었던 총 대출액 2억이 땡겨옵니다. 네. 언제로? 바로 내년 1월부터로. 네. 지금 당장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1월부터로 땡겨온 겁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범주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만, 중요한 질문만 Q&A 찝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번 질문입니다. 3번 질문. 이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쫙 보실 수 있게끔 올려드릴게요. 자, 3번 질문이 가계대출 규제 강화 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출이 어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자, 이 우려는 현실입니다. 우려가 아닙니다. 왜 현실이냐? DSR, 말 그대로 상환 능력을 보는 겁니다. 네. 소득 대비했을 때. 자, 이 40%의 DSR 적용 받게 되는데, 자, 실수요자 중에서 상환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소득이 보장이 안 되시는 분들, 특히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대출 받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주택자로 나눌 게 아니라 실수요자 중에서 소득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로 나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소득자는 덜 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는 겁니다. 네. 급합니다, 지금.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원래는 내년 7월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 1월부터 2개월 남았네요. 자, 현 시점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통해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완화시켜가는 것이 되게 시급한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축소시켜 나간다는 의미지 대출 총량 자체를 감소세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는 것을, 내년에 올해 빌린 돈보다 더 커져나가는 것을 막는다라는 것이지 대출 빌릴 수 있는 양을 올해 대비했을 때 줄인다는 얘기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물가가 지금 올라가는 게 기름값 보세요, 지금. 예, 과일값 보시자고요. 이거는 당연히 가계부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쵸? 그리고 이렇게 유동성 장애 증가율이 사실 4%로 내년에 줄인다고 얘기했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부채 관리 강화 과정 속에서도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 이건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민,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생계자금 애로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 조치가 지속될 거다. 그래서 취약차주 자금 애로 경감 조치, 그래서 예외를 시켰던 것들을 예로 들어요, 지금. 그래서 4분기 취급액, 이번에 9월 난리 났었죠. 그래서 총량 관리에서 전세자금 대출 제외했던 부분 얘기합니다. 또 난리였던 게 잔금 대출이었죠. 입주 사업장 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잔금 대출 동향 모니터링 한다. 자, 이것도 뒤에를 보면 알겠지만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예. 자, 그리고 무주택 서민 LTV 완화 10%포인트 예, 상향했던 거 이것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청년 전월세 대출 한도 확대 7천만 원에서 1억으로 그리고 초장기 모기지 40년 만기 공급했던 거 이거 중간에 한번 만화책으로 나왔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또 경감 조치로 붙여놨어 요걸 또. 예.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를 붙여놨어. 다 끌어다 모아가지고. 예. 그리고 서민 취약계층 서민 금융상품 공급 확대 지속. 그래서 19년, 20년, 21년, 22년 계속 금액을 늘리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뭐야 아파트 값이 엄청 뛰었는데 지금 디딤돌이고 보금자리고 적용할 수 있는 주택이 줄어들었는데 예, 제가 직방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6월달에 보니까는 21년 6월달 보니까 6억 밑에 있는 아파트가 15%밖에 안 되던데 서울에 예?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친구들 외에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상품을 이용도 못하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올라서.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확대 기조 유지. 예. 어쨌든 요렇게 우리도 예? 이렇게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감 예외 조치를 하고 있다. 요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에서도 본격적으로 나오죠. 차주 단위 DSR 조기 시행. 이게 답이 나왔잖아요. 내일 얘기할게. 그리고 산정 만기 현실화에 따른 기대 효과는 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DSR 차주의 상환 능력을 측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하는 규제 설명까지 들어가 있죠. 따라서 상환 능력 범위 내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상환 능력, 그러니까 소득이 돼야만 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앞으로는 소득이 안 되면 못 빌린다라는 얘기죠. 예. 자, 반면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던 차주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전망. 이러한 그 투자하는 과도한 차입을 통해서 하는 사람도 영향이 크겠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도 영향이 클 거예요. 예. 정말로 이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DSR 규제는 차주의 상환 능력을 대출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또 40%밖에 안 해주잖아요. 예. 그래서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 차단 가능하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DSR 규제는 과다 차입에 대한 소비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이게 보호하는 건지 아니면은 길거리로 내미는 건지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답이 적혀 있는데요. 자, 그동안 금융회사의 건전성 측면에서만 운용되던 가계대출 규제가 자, 이제 금융선진국처럼 선진국 정말 좋아하죠. 소비자들, 그러니까 건전한 소비자들만 중심으로 예, 대출이 돌아가게끔 능력 범위 내에서만 그 능력 범위를 너무나 보수적으로 잡았잖아요. 보수적으로 40% 잡아가지고 예,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돌리게 되면 결국 가계대출은 총량 규제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은 이렇게 강하게 하다 보면 줄어들게 돼요. 줄어들게.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부동산 얘기 나오죠. 주택금융시장 자금 흐름에서도 불효 불급한 투기 수요는 최소화되고 실 수요는 충분히 공급되는 선순환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자, 지금 불효 불급한 투기 수요 돈을 빌릴 수 있습니까? 예?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당장 줄어드는데 이 사람들 원래부터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못 받죠. 예? 못 받습니다. 지금 실수요 중에서도 저소득자는 이제 충분히 공급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자, 어쨌든 수도꼭지의 물을 줄였기 때문에 자, 주택시장, 특히 저가 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주춤할 수밖에 없죠. 언제까지? 그래도 적응 기간 동안 하면 한 1년, 6개월 정도 대선을 앞두고 있죠.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택에 몰릴 수 있는 돈은 지금 수도꼭지가 줄어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이런 대출 규제 이번에도 봤죠. 거래량이 확 줄잖아요. 못 빌리니까 충격이잖아요. 충격. 이번 발표는 2개월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갔을 때 차주들이 빌릴 수 있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1월이잖아요. 내년 1월이 되면 총 대출액 2억이 넘어가게 되면 DSR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덜 빌려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덜 빌려주고 뭐 못 빌리시는 분도 있는 것이죠. 예, 생각만큼 못 빌리시는 예, 턱없이 모자란 그런 분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주택시장에 들어가는 유입되는 유동성을 좀 잘라내는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서민 취약 차주 대상
정책자금 대출과 긴급자금 마련 목적의 3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은 DSR 산정 시 제외 지속. 장난하나. 자, 7번. 이게 중요합니다. 차주 단위 DSR 2단계 적용. 예. 차주 단위 DSR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 대출액 기준 및 적용받는 시점. 이게 핵심 내용인데, 자, 이게 원래 22년 7월에 좀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2년 1월부터 차주 단위 DSR 적용 차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총 대출액. 예, 총 대출액. 자,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다. 자, 그래서 한도 대출, 마이너스 통장이죠. 실제 사용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도 금액을 1억짜리다, 5천만 원짜리다 하면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을 상환, 갚는 예정이 된 경우에는 상환 예정 금액만큼, 갚는 만큼은 총 대출액 계산 시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주의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신청분을 합산해서 총 대출이 2억 초과 시 차주 단위 DSR 적용한다. 22년 7월부터는 1억 원이다. 또 땡겨왔죠. 원래 23년 7월부터 1억이었는데 22년 7월, 바로 내년으로 바뀝니다. 22년 7월부터는 이제 1억이 넘어가면 DSR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면 뭐다? 빨리 빌리려는 사람이 늘어난다. 급증한다. 뱅크런 사태 벌어진다. 찾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빌리러 간다. 자, 그래서 기존 대출과 신규 신청분 합해서, 그러니까 기존 대출도 계산이 되는 거죠. 자, 22년 6월까지는 총 대출액 기준 외에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초과주택, 그리고 신용대출 1억 초과 받는 경우에도 차주 DSR 적용이 되고 있다. 네, 22년 7월부터는 1억 초과 기준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 돼 있습니다. 자, 복잡하신 분은 한 번 더 보시면 되고요. 요거 표를 블로그에 남겨놓을 테니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기존 대출도 포함해서, 기존 대출이 2억이 안 되면 뭐 상관없겠지만, 신규 대출과 함께 포함해서 넘어가면은 DSR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대신 소급이 안 된다는 건 기존 대출을 2 이상 빌렸어도 먼저 다 빌려놨기 때문에 신규 대출 신청을 안 하면 DSR 적용에서 빠지는 거죠. 자, 8번에 Q&A 나와 있죠. 차주 단위 DSR 대상 확대 시 기존의 총 대출이 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DSR 규제 비율을 넘어서는 대출 부분을 상환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대출 관련 규제 신설 시에는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규로 대출 신청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규제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고, 기존 대출에 소급해서 대출을 회수하는 경우의 케이스는 없다고 보면 된다. 아울러 잔금 대출 등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부여해서 당초 분양 당시의 기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분양 당시부터 우리가 계산을 하잖아요. 그게 틀어지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9번이 또 중요한 얘기죠. 요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미 들어가는 건 알고 있는데 빠지는 예외사항은 뭔지. 자, 총 대출 2억 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전세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에 차주 단위 DSR 적용이 되는 건가? 이미 초과한 상황에서 신규로 전세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받는다 이겁니다. 자,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주가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으로 분류한다. 향후 추가 대출 신청 시 DSR이 이미 40% 초과했거나 추가 대출로 DSR이 40%를 초과하게 되면 추가 대출 불가능하다. 다만 여기에도 불구하고 1번, 2번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추가 대출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출 가능하다. 이게 중요하겠죠. 자, 1번, 2번이 뭔가 소득 외 별도 재원으로 상환이 인정되는 대출, 별도의 재원, 소득 외 별도로 상환이 인정된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필요성에 따라 취급한 대출, 이게 아까 말했던 뭐 전세자금 대출, 예시적으로 뺐던 이 4, 4분기에 뺐던 것처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소액 대출 등 적용식 아까 300만 원 뭐 장난하나 얘기했죠.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대출. 자, 외를 한번 볼게요. DSR 수준 관계없이 취급 가능한 DSR 계산 시 예외적으로 제외된 대출. 자,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가능한 겁니다. 중도금 대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이것도 DSR에서 빠지는 거고요. 오피스텔,
좀 아파트를 제가 얘기하고 있죠.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가능합니다. 자, 서민금융상품, 세희망, 바꿔드림, 사이돌, 진검, 왜 이렇게 돌이 많아? 진검대리론, 대학생, 청년, 햇살론 등. 자, 이런 서민금융상품도 빠진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뭐 보금자리랑 디딤돌은 없네요. 자, 300만원 이하의 소액, 아까 얘기했죠. 전세자금 대출,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은 제외. 전세보증금을 해서 나중에 빌리는 거죠. 요건 제외한다. 빼진다고 하고요. 또 주택연금, 영목이지론, 이것도 빠지는 거고요. 자, 이거는 뭐 해당사항 자체도 없는 거지. 그리고 정책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뭐 협약, 대출, 자연재해, 뭐 이런 대출, 보험계약 대출, 보험계약 대출도 DSR 계산 시 예외적으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용차 금융, 그리고 예적금 담보대출, 그리고 할부 리스 및 현금 서비스, 요것도 빠지네요. 할부 리스도 빠지네요. 요런 것들이 DSR 빠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분양, 잔금 대출 보시게 되면은 잔금 대출은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올해 안에 된다면 2단계 적용을 안 받겠죠. 그리고 이게 넘어가도 3단계 적용 받기 22년 7월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다면은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잔금 대출 차주의 분양 당시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거 알고 있는 것, 알고 있을 때 그때 당시 분양 당시의 그 계획을 존중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주담대에서도 뭐 해왔다 뭐 얘기하는데 항상 문제가 있어 왔던 부분인데, 자, 어쨌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2단계 시행 전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대출 취급 시 총대출액이 2억을 초과하더라도 DSR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자, 다음 11번. 제도 시행 이전에 2억 초과 신용대출을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하고 나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시면 요것도 짧게 갈게요. 이제 신규로 하는 경우, 신규 쳐져 있죠. 신규로 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고, 이 만기 기한 연장,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 대환, 제약적인 경우에는 신규 대출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2억 넘더라도 DSR 적용하지 않는다. 만기 연장의 경우에는. 요것도 안 헷갈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8번. 하필 또 18번입니다. 내년도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은 지금처럼 제외되는 것인가? 이게 정말 가장 궁금하실 텐데 확답을 안 줍니다. 전세대출은 최근 수년간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당연하지. 많이 올랐잖아요. 이걸 누가 올렸습니까? 갭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외한다고 확실하게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해? 전세대출 잔액 또 표로 남겨놨어요. 심각하다고. 16년 말, 이때는 정권 잡기 전이잖아요. 그쵸? 이건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네. 문정권 시작 전이죠. 그때 36조 원. 근데 21년 9월 말 문정권 이후 155조. 전세대출을 안 받고는 전세를 지금 못 들어갑니다. 온전한 전세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자, 다만 금년 중 가계부채 총량 관리 과정에서 전세대출 전면 중단 가능성에 대한 시장 우려가 높아 금년 중 예외적으로 관리에서 제외한 것이다. 예외적으로 관리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 관리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금융회사들은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 계획 수립 시 예년처럼 전체 총량의 전세대출을 포함하여서 관리를 할 거다. 빠진 게 아니다. 포함해서 관리할 거다. 이 과정에서 다만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소액 보증금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서민층의 실수요자 전세대출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세대출을 우리가 생각한 만큼 빌릴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돌려서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적정하게 안분 배분해서 배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유도할 계획. 그래서 전세 대출 받으시려고 해도 될 때, 가능할 때, 집 살 때도 가능할 때, 내 돈으로 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방금. 확답이 없어요. 제외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관리는 내년도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가계대출이니까. 자, 최근 강화된 전세대출 심사 규정 내년에도 유지되는가? 자, 5대 은행.
제가 영상에서 했었죠. 잔금 지급일 이후에 전세대출 취급 중단, 그리고 1주택자 무조건 참고 와서 전세 갱신할 때 대출 가능 금액 증액 부분 내에서 가능하도록. 예. 자, 이게 지금 우리 탓이 아니라 은행이 결정한 거다. 은행권이 강화시킨 거고, 이게 불효불급한 전세대출을 선별해서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중단 없이 공급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한 거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해당 심사 기준들 전세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는 금년 말까지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내년에도 전세대출 취급 상황 등을 보아가면서 이 강화 등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먼저 움직이는 순서대로 선착순이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25번입니다. 그래서 21년 말 가계부채 증가율 6%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2년 가계부채 4%대 과연 달성 가능한가 라고 했는데, 자, 어쨌든 이번 DSR 적용을 일찍 내년 1월부터 시작하면서 조기 시행하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고, 4% 안정적인 수준을 목표로 관리를 할 것이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빌려주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전세 대출도 지금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쵸? 자, 요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 내일 뭐 정확한 또 지침이 내려올 텐데 Q&A가 먼저 돌고 있기 때문에 요걸 토대로 여러분들과 확실치 된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DSR 적용이 조기화된 거죠. 그리고 총 부채액이 2억을 넘어가면 적용 대상인 것이고, 상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요. 또 기존 대출이 이제 만기하는 경우나 이럴 때 신규 대출만 안 받으면 괜찮다라는 것이고, 괜찮다는 것이고, 아까 예외사항 있죠? 중도금 대출, 그리고 잔금 대출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내용.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네요. 자, 내용이 많지만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도록 또 블로그에 남겨놓겠습니다. 하단 첫 번째 댓글 누르시면 블로그로 이동합니다. 자, 오늘 속보 내용으로 함께 했고요.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